전 세계 최고의 오페라에 관계된 스타들이 한꺼번에 14개국에서 분단이 밀려오죠. 그 당시에 70억, 그때보다 한 4배, 5배 물가가 올랐다고 봤을 때 지금으로 치면 300억? 얼마나 들은 거예요, 이번에는? 맥시멈 한 200억 정도. Sulla tua bocca dirò quando la luce all'alba vincerò.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희가 새로운 걸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준 오페라 투란도트 예술총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TV에서만 나오시던 분들도 이렇게 모셔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12월에 세계 최대 규모의 오페라 투란도트를 총감독하는 제작자 겸 또 예술적인 것도 책임지고 전체적인 작품을 지휘하는 박현준 단장입니다. 이번에 전 세계 올림픽으로 치면은 금메달리스트의 향연이 될 것 같고요. 축구로 치면은 손흥민, 메시, 호날두 이런 정도의 급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마 세계 오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됐어요. 제가 21년 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세계적인 영화감독 장이모와 함께 투란도트를 그때 월드컵 1주년 기념으로 공연을 했었죠. 그때 우리나라 오페라 불모지에 오페라 신드롬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21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다가 21년 만에 다시 꺼내놓는 12월에 여러분에게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감동적인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는 제일 큰 공연이지 않나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오페라 거의 역사상 가장 큰 오페라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건데 가장 큰 공연은 이제 상암에서가 가장 규모는 컸었고 그것도 하셨잖아요. 그것도 제가 했고 이번에 이제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전 세계 최고의 오페라에 관계된 스타들이 한꺼번에 14개국에서 분단이 밀려오죠. 오페라 제일 잘하는 사람 다 모여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파바로티가 돌아가셨지만 그 급에 해당하는 세계적인 가수들이 다 오는 거죠. 만약 사랑이었으면 모셔왔을 겁니다. 그렇죠. 진짜요? 당연하죠. 저희는 또 주식 투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숫자를 이야기해주면 한 방에 이해하거든요. 그럼 2003년에 상암에서 했을 때 그때 제작비 규모가 얼마 정도 됐었죠? 그 당시에 70억. 그때보다 한 4배, 5배 물가가 올랐다고 봤을 때 지금으로 치면 300억 정도 들은 거죠. 블록버스터 영화를 제작하는 것만큼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그때 2003년 했을 때는 공연 기간이 얼마 정도 했었던 거예요? 4일 동안 공연했는데요. 70억 투자했어요. 너무 아까운데. 자금성 규모의 4배. 미친 짓이었죠, 일종의. 상암 경기장을 공연한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쓰고 세로로 볼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가로를 전부 다 막아서 150m의 무대를 세웠어요. 무대를 가로로. 와이드하게. 와이드하게. 그러면 이쪽 끝에서 이쪽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보입니다. 상암에 들어서는 순간 그 어마어마한 무대를 보고 입이 딱 그냥 압도됐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이전에는 오페라 규모가 세계 최대 규모예요. 그 이후에도 없고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장이모 감독이나 했을 때 뭐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너희 나라 그동안 했던 거 좀 포트폴리오를 좀 보자. 그거 보고 나서 좀 이렇게 화려하게 한 적이 있었네? 그러면 얼마나 정도 매출이 나겠네? 이러면서 오케이 하고 들어와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가능성만 보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사연이 길어요. 베이징 자금성의 토란토 공연은 원 주인이 피렌체 극장이에요. 그 당시에 주빈 메타라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지금도 주빈 메타가 피렌체 극장의 예술 감독이자 지휘자죠. 이 동양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가 2개가 있어요.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마담 버터플라이. 그게 역시 푸치니 작품이고 토란도트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데 중국 설화예요. 설화인데 아마 어쩌면 원나라 같은 그런 느낌을 배경으로 하고 마담 버터플라이도 굉장히 훌륭한데 토란도트는 이 오페라 규모 중에 제일 커요. 크다고 해서 커지는 게 아니고
오페라 규모를 결정하는 거는 오케스트라 규모입니다. 오페라가 다 급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조수미. 조수미는 굉장히 가벼운 체급이에요. 그건 이제 콜로라투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에 투란도트는 공주가 투란도트예요.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 투란도트예요. 근데 헤비급들이 노래를 해요. 왜냐면 펀치가 세야지 이걸 뚫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뚝뚝한 거야. 100kg도 있고 막 120kg도 있고, 어머 저런 사람이 어떻게 공주야? 어머 공주가 아닌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여기 팜플렛을 봤거든요. 다들, 예, 성량이 보통 아니신 분들로 다 채워져 있는 것 같아서. 세계 최고들이죠. 예, 예. 세계에서 제일 큰 극장,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그걸 메트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밀라노의 라 스칼라좌. 우리는 보통 스칼라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가 전 세계 최고의 오페라 가수들이 그 무대에 서기 위해서 사실은 평생을 바쳐서 노래를 해요.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오는 거야. 보통 오페라 하면 1명, 2명 이렇게 오는데 20명이 와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 20명을 다 데려오는 게 단순히 돈만 가지고 데려올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 내놓으라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모셔온 거예요? 예, 전부 다 이제 보통 다 스케줄들이 몇 년치가 짜여 있어요. 가지고 있는 저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인맥을 가지고 캐스팅하는 기간만 1년 2개월. 그럼 제작비가 그럼 많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드는 거예요, 이번에는? 맥시멈 한 200억 정도. 세계 오페라 역사상 아마 최대 규모예요. 저는 왜 여쭤봤냐면, 보통 내가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200억을 했다는 거는, 오페라라는 거, 그러니까 좀 유명한 사람 다 와서, 좀 한국에서 오페라라는 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꼭 와서 좀 보고, 이게 좀 시작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신 게 아닌가. 글쎄, 이제 K-오페라라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뭐, K-푸드, K-뮤직, K-팝,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뛰어난 소양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인데, 우리 오페라도 역시 우리가 제일 잘 만들 수 있거든요. 야,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인데, 니들 여기 와서 노래 불러. 니네 뭐 와보면 정말 깜짝 놀랄 거야.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고, 얼마나 기술력이 좋고, 얼마나 문화를 사랑하는 나라인지를 니네가 보게 돼. 이거는 수입이 아니에요. 제가 만드는 거지.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도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좋은 거였어요. 사명감. 예.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20년 만에 다시 하신 건데 왜 똑같은 작품으로 선택하셨는지. 똑같은 작품이라고 해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건 딱 음악밖에 없어. 뭐 하다못해 템포도 다르고 지휘도 다르고 뭐 무대도 다르고 의상도 다르고 조명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것이. 그 오페라 같은 경우는 제가 궁금했던 게 부자들의 전유물이라는 말이 항상 많았었거든요. 왜 그런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페라를 다 볼 수 있는 경제 수준이 됐어요. 오페라가 원래 귀족 문화예요, 유럽에서. 뭐 왕, 뭐 군주들이 악사들을 두고 궁정마다 이제 오페라. 이게 오페라를 대중화시킨 작곡가가 모차르트예요. 그때는 연극에서 시작해서 발성이라는 게 음악이 나오고 바, 핸델 평균율이 있고 거기서 뭐 사성부 나오면서 옛날에는 뭐 여자들은 노래도 못해 남자 다 거세해가지고 하고 뭐 꼬맹이들이 하고 그랬는데 그게 발전하면서 연극이 오페라화 되고 음악을 붙여서 그 당시에 이게 없잖아요. 미크로폰. 발성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발성으로 수천 명한테 들리게 해야 되니까 그게 발전이 된 게 성악이고 오페라예요. 그래서 또 성악가시 또 유명하시잖아요. 저 TV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성악을 한다는 거는 이 소리를 남들보다 더 크게 증폭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름답게 압축된 소리를 멀리 보내는 거. 바이올린이 피아노가 왜 다 공명통이 있잖아요. 내 인체에 공명통을 올려서 이게 돌게 해서 이게 가게 하는. 이게 보통 하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 거죠, 이것도. 그냥 욕심을 버리세요. 뭘 자꾸.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저는 사실 아직 오페라를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네. 이런 포인트를 알면 오페라를 보기 조금 더 재밌을 수 있다라는 게 있을까요? 오페라는 어느 작품을 보게 됐던가 구매를 했다든가 누구한테 선물 받으면 꼭 스토리를 보고. 먼저 그 뭐 길지 않아요. 보통 1시간만 읽으면 돼. 이거 알면은 그게 오페라가 이제 음악이 들리지. 그 음악의 깊이는요. 정말 어떤 음악도 못 쫓아.
오페라에 보통 첫 진입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만 듣고 나면 계속 이제 빠져들고, 계속 중독되고, 이제 계속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 생각하세요? 영혼이 맑아야죠. 영혼이 맑아야지 그 음악이 들리지. 정신적인 게 강해요, 오페라는. 여기로 오는 것보다 일로 오거든. 물론 일로도 와요. 깊은 데는 이렇게 오지만 얘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저 갑자기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요. 어쨌든 노래도 잘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의 연기력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잘해야지 캐스팅 하시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 특급 가수들은 이미 다 세계적으로 검증이 된 가수들이에요. 연습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일주일 전에 딱 와서 선 밟고 바로 무대에서. 그러니까 그 역을 수백 번씩을 다 해본 사람들. 이 중에서 섭외하기 제일 힘들었던 분이 있어요, 혹시? 도밍고가 파바로티하고 같이 3테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4명씩 있잖아요. 하루하루씩 돌아가서 하는 거예요. 10번 공연 중에 3번 하는 사람도 있고 2번 하는 사람도 있고. 포캐스트예요. 그럼 이번에 이제 내한 준비하시면서 약간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이태리 애들이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계약이 없는 걸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럼 막 우겨. 나 한국에 오면 계약금 줄게 이랬다가 나 미리 돈 안 주면 안 가 이런 식. 그럼 이제 보내죠. 근데 오잖아요. 그런 애들은 제가 굉장히 고생시켜요. 사람 안 내보내. 알아서 와. 뭐 이런 식으로. 그 과거에는 제가 하다 외국 애들 짝 오면 타겟을 하나 잡아서 너 가. 그러고 돌려보내. 그럼 다 조용해지거든. 쫓겨날까봐. 그래서 포캐스팅인 거예요. 이 중에 하나는 돌아간다 이러면서 오징어 게임처럼. 그러면 이런 외국 분들은 한국의 그 관람객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이제 좀 오페라의 수준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한국을 굉장히 동경해요, 요새는. 대한민국이 그만큼 발전했고 한국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문화, 한국의 여러 가지 굉장히 발전된 이 모던한 도시들, 음식 너무 좋아해. 그 곡 중에서 그 네순도르마 혹시 네순 도르마. 그 사람들 제일 잘 아는 딱 그 한마디. Nel mio mistero è chiuso in me, il nome mio nessun saprano. 이거 들어봤어요? 네, 알죠. 우와. 네, 이거 투란도트 몰라도 이 노래는 다 알죠. Sulla tua bocca la dirò quando la luce all'alba vincerò fino a 이게 와. 노래 들으니까 더 가고 싶다. 이런 노래를 큰 공연장에서 듣는 건데 지금 성냥 입을 줄이신 거잖아요, 실내라서. 만약에 맘먹으면 그냥 뚫어버리는 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꼭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여기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아리아지. 공주가 수수께끼를 내고 못 맞추면 너 죽어 그러면 근데 답을 3개를 다 맞춰. 공주가 나는 이 남자랑 결혼을 못할 것 같다고 자기 아버지 왕한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칼라프 왕자가 거꾸로 문제를 하나 내. 너 내가 3개 다 맞췄는데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내 이름이 뭔지 네가 맞추면 내가 너한테 죽겠다. 그리고 네가 내 이름을 못 맞추면 나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4번째 수수께끼를 거꾸로 내. 근데 못 맞춰. 그리고 그 남자 왕자를 사랑한 종이 있어, 종. 그 종이 이 왕자 이름을 아는데 공주가 종 보고 너 이름 대라. 막 고문하거든. 근데 이 종은 이 왕자를 너무 사랑해. 이 왕자가 나쁜 놈이야, 사실은.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공주만 좋아하니까 부귀 영화를 노리고. 그러니까 공주가 노예를 이름을 대라 그러는데 얘기를 안 하고 공주 비녀를 뽑아서 죽어. 어머, 자결하는. 이제 이름을 못 맞췄잖아. 그래서 이제 공주가 막 고민하는데 왕자가 거꾸로 내 이름은 칼라프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죽이든. 그러니까 너와 너의 종이 그렇게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왕자가 얘기해요. 그거는 사랑이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동이 텄어. 근데 그거 이제 이름을 맞춰야 되잖아, 왕자 이름을. 그게 새벽에 왕자가 전 백성이 아무도 잠을 못 자. 공주가 왕자의 이름을 알아낼까 못 알아낼까. 그래서 왕자가 그 새벽에 아무도 잠 못 들고를 넷순 도르마가 아무도 잠들지 못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랑이다. 그랬더니 공주가 이 사람은 자기 할머니 엄마가 정복자들한테 이 능욕을 당해서 차갑게 변해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정복자가 돼서 뭐든 다 죽이려고 그러거든. 이제 아버지가 물어봐. 너 이름 알았어? 했더니 알았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사랑이요. 그래가지고 해피엔딩. 둘이 키스하고. 근데 기가 막혀요. 그 스토리는 굉장히 동화 같아. 푸치니 베르디는 신이 내리지 않으면 그렇게 작곡을 못해. 요새는 그런 작곡가 없어요. 예를 들면 베르디는 이 중기 이후부터 후기까지 가고, 푸치니는 후기 초반부터 이제 후기로 가는데, 이 작곡 스타일이 달라요. 베르디는 뽕짝짝, 뽕짝짝이 뽕짝이야. 왜냐면 다 이걸 화음 안에, 그 다음에, 라돈나이 모빌레 빵, 뽕짝짝, 뽕짝짝. 근데 이 화음 안에서 엄청난 걸 만들어내요. 거기에 세븐 코드부터 불협화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현대 작곡가인데, 그게 이제 푸치니가 처음 써요.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화음적으로 쓸 수가 없어, 뽕짝이. 그러면 어떻게 돼? 선율적으로 가는 거야. 발라드야, 발라드.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베르디는 뽕짝이다. 푸치니는 발라드다. 오페라를 하시는 목표, 향후에 더 큰 최종 목표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페스티벌이 없어요. 아시아에도 없어요. 이태리에도 있고 북유럽, 미국에도 있고 한데 보통 오페라 페스티벌들이 여름에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유럽은 여름에 비가 잘 안 와.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오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유일의 겨울 페스티벌 여기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 첫 번째 출발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될 만한 그런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50년, 100년 후에 유산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부산국제영화제가 자리 잡고 계속 열리는 것처럼 오페라도 이제 계속 이렇게 열리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는 국가에서 지원을 했고, 저는 지금 이제 국가 돈은 단 1원도 안 받아요. 유일하게 오페라를 투자를 받아서 하는, 아마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투자 받아서 하는 사람은. 저를 믿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생명을 걸고 해요. 그럼 이 투란토트 이후에 언제쯤 또 다시 감독님의 또 다른 작품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계획이 또 있어요. 이거 열어주고 누군가가 하게끔 하고 미련 없이 떠날 건데, 제가 목사라 그랬잖아요. 선교 갑니다. 아, 진짜요? 어디 뭐 나라도 정하셨어요? 케냐. 그거 힘든데, 거기. 힘드니까 선교지. 이 작품에 엄청난 생명을 걸었다는 말이 네. 훨씬 더 와닿았어요. 네. 이거 주식하는 분들이 이거를 보시면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큰 기쁨, 영혼의 안식을 얻을 거예요. 지금 대화하면서도 되게 저는 평온을 느꼈던 게, 네. 아까 말한 뭐 제작비를 여쭤봤지만, 이게 그냥 돈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숭고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제 채널 같은 경우는 돈 얼마를 투입했고 얼마가 나와서 산출했어 이런 건데, 말씀 듣자마자 저는 이렇게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봐도 이게 돈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돈에 찌들어 있지 않았었나.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이 온 거예요.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노동법이 굉장히 안 좋아요. 물론 차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싱가포르나 일본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이 낮아요. 우리의 세금으로 우리가 벌어서 외국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차별을 둬야 돼요. 그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우리 선조가 만든 우리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게 당연하고, 외국 사람들은 아무런 땀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와서 그걸 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동법은 이거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누리고, 그리고 노동법도 노동자가 경영자를 지배하는 시대예요. 삼성 있잖아요. 위험한 거 아시죠? 큰일이에요, 나라가.
예술 쪽도 지금 그 노동 쪽이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나요? 예를 들면 전문가를 양산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문화 쪽에도 돈을 막 무분별하게 풀어요. 이게 전문화된 집단에서 그걸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지원금 받는 이런 형태로 다 바뀐 거예요. 지원금을 받으면 예를 들면 그 수준이 대학생 수준도 제작을 하고 선생들이나 뭐 전문가들도 제작을 하고 관객은 그걸 판단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연출을 하거나 무대에서 쓰는 게 몇 년을 거기서 무대밥을 먹어야 되는데 무대 한번 딱 경험하고 나 연출자다 그러고 나가요. 이거 정말 심각해요. 연출자가 뭐 지원금 받으니까 저 연출자예요. 그러니까 경력도 없는데 한 작품만 하고 연출하고.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전공자들이 하다못해 못질도 하고 소도구 대도구 나눴는데 이제는 돈 주세요. 아무런 경험이 없어. 이래서 전문가들이 양산이 되겠어요? 우리나라 공연장들이 너도 나도 지자체 다 지었잖아. 공연장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전문적인 예술가들을 판별할 수 있는,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겨야 되고 동네 가수가, 노래방 가수가 조용필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 똑같아. 그래서 큰일이다. 행정하는 사람들이 예술 행정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 오페라 극장이 없어요. 왜 오페라 극장이 없는지 아세요? 오페라 극장은 오페라만 하는 게 오페라 극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서초동의 예술연단 오페라 극장은 오페라, 발레, 뭐 온갖 잡동사니를 다 해. 오페라 전문 오케스트라, 합창단, 발레단, 의상실, 조명, 뭐 세트 만드는데 그게 전부 있는 게 오페라 극장이에요. 선진국 중에 오페라 극장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만 없어, 우리. 시드니도 있지, 밀라노 스칼라, 북유럽, 뭐 러시아에는 심지어 모스크바 안에 오페라 극장만 10개쯤 될 거야. 이태리나 유럽은 도시마다 있어. 그 오페라 전문 극장이라는 게. 오페라가 문화의 척도야. 그래서 저는 원래 질문했었던 게 그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페라 전용 극장이 생기면 이번에는 제작비가 200억이 들었는데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좀 그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요. 있죠. 한 반은 줄걸? 이게 하나만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이제 오페라들을 할 때 이제 수익에 대한 부담을 좀 덜 하고 마음껏 이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그러면 비용 부담 때문에 오페라 문화 자체가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제일 비싼 표가 100만 원이에요. 도밍고나 이런 세계적인 캐스트들, 세계적인 극장에서 다 오는 거 100만 원 주고 봐라 이거예요. 그게 문화를 누려라. 6성급 호텔에 와인 케이터링 먹고 즐기다가 공연 보고 가세요. 이거거든. 그게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어. 그 문화가 딱 어떻게 보면 단순히 공연 보는 게 아니라 이 자체의 문화를 좀 더 약간 더 즐기면서 이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오페라 전용 극장에 이제 그런 관까지 있으면 딱 이렇게 즐기면서 보고 나가고 기념품도 사갈 수 있고 세팅이 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캐스팅하면서 이제 오페라 극장 돌아다니면 오페라 하면 그냥 쫙 이렇게 차려놔. 그리고 막 와인 먹고 얘기하고 가수가 떴고 야 뭐 오케스트라가 떴고 먹고 또 오페라 보고 한막 끝나면 나와서 또 먹어. 수천 명이. 그게 오페라예요. 그럼 오페라 극장을 우리나라는 생길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오페라 극장, 콘서트홀, 전시관을 독립시켜야 된다. 따로 운영하고 대표들을 따로 두고. 좀 봐두신 입지 있으세요? 그 입지는 없어요 지금 이제 서울에. 수만 평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디 있어? 저는 좀 랜드마크 같이 좀 예뻐야 되니까 한강 어딘가에 딱 있으면 이제 아름답다 싶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거 하려다 못했잖아. 아, 그랬었어요. 아, 정말요? 왜냐면 좀 오페라홀 하면은 관광지가 돼야 되니까 맞아요. 딱 사진만 봐도 약간 시드니처럼 맞아. 보는 순간 나 여기 무조건 가고 싶어. 근데 저도 갔더니 들어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나 사진만 찍으면 또 아쉽잖아요. 딱 이게 좋은 포지션 하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토론토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토론토 이번에 보시면 인생에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그런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도 이게 좀 오페라가 이제 대중화돼서 이제 우리나라의 예술이 이제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러면 우리나라 오페라 가수들이 세계로 나가기 시작하고 계속 후배들 길을 열어주고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걸 또 보러 올 수도 있고 이런 문화가 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수준은 올라왔는데 나머지들이 아직 못 따라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다 같이 따라와줘야 진정한 선진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너무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토론토 가서 제가 직접 인증샷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론토에서 12월에 선물이에요. 제가 그냥 다 여러분 무료로 초대하고 싶은데
올해는 그럴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여러분 부담이 되시더라도 무리를 하시더라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하니까 코엑스에서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예매하시면 됩니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